자, 오늘은 무시당하는 사람은 어떤 특을 가지고 있는지 유명한 정신과 지도 무시당하면서 무슨 특징을 알려준다 준다고 그러냐. 유명한 정신과 의사 문요한 선생님이 쓰신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를 통해 제대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각서라고. 자, 여러분, 저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남한테 손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개미친 전략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너 어그로 끄네. 안 궁금하다고. 대체 그 전략이 뭘까? 그건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허세입니다. 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허세 같은 자기 과정은 수억 년 전 동물들도 사용해온 아주 유서 깊은 전략입니다. 찰스 다윈의 인간과 짐승의 감정 표현에 따르면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싸울 때나 이성에게 관심을 끌 때 몸을 부풀리고 화려하게 보이려 든다고 합니다. 고양이나 개 같은 포유류는 털을 곤두세우고 조류는 깃털과 활기를 피고 헬창은 가슴을 피고 사이아이는 머리를 세우지요. 상대에게 간지를 뽐내고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주 재미있게도 이와 정반대로 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자기 축소 전략이죠. 제갈매기를 비롯한 몇몇 바다새는 몸을 움츠리고 더 어려 보이게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보살핌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략은 인간도 사용합니다. 자기 축소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얕보이기 위해 일부러 애를 쓰죠. 자학개그를 하고 멍청한 표정도 짓습니다. 자기를 덜 위협적이게끔 보이게 해서 상대의 경계를 풀고 안심을 시키려 하는 거죠. 응애 나 아기 김송. 나를 편하게 대해.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도리어 자기 과장 전략보다 자기 축소가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기대컨을 해놔서 남을 실망시킬 일도 없고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죠. 나 같은 빡대가리가 어떻게 알겠어 크크. 그건 그래 크크.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끝도 없이 계속되면 연민과 동정을 보냈던 사람들도 결국 무시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정도면 알프레드 아들러가 말한 열등 콤플렉스가 되는 거죠. 남들이 본 모습을 깨뚫어 봐주면 좋겠지만 우리는 아냐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당신을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루소가 말했듯 평등의식이 확산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은근한 심리적 계층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끝도 없이 자기 비하를 반복하면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고 무시를 하고 아랫사람으로 볼 겁니다. 결국 허세가 최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 과장, 플렉스, 허세를 떠는 사람들 역시 무시를 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앞에서가 아닌 뒤에서 무시를 당하죠. 자기 과장은 애당초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나 할 법한 전략이지 친구나 애인에게 써서는 안 될 전략이거든요. 요전번에 설명드린 샤덴프로이데라는 심리 용어 기억나시나요? 인간은 돈 많고 능력 좋은 사람에게 본능적인 시기심을 느낍니다. 실제로 보시죠. 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세 번째 사람이 택시가 무릉덩이를 지나가서 흠뻑 젖은 모습을 상상했을 때 실험 참가자가 두드러진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동질감을 느꼈던 상대에게 쌤통을 훨씬 더 심하게 느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신의 허세가 잦아질수록 당신 친구는 더 격렬한 질투를 느낄 겁니다. 무시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관계 초반에야 먹히지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허세는 반드시 그 미천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남는 게 돈이라던 그가 한도 초과가 돼서 계산을 못하고 고수님들 피드백 좀 부탁드려요. 살짝 밋밋하네요. 좀 플랫하다고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곡을 못 만드시는데. 사실 한스 짐머 노래인데요. 아는 게 많다고 입을 털던 그가 전문가가 오자 입을 꾹 닫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사람들은 결국 허세꾼이 하는 모든 말을 의심하고 무시하게 될 테죠. 이번 달에 2천 벌었다? 또 구라치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는 자기 축소가 무시를, 뒤에서는 자기 과정이 무시를 당하죠. 둘은 겉보기에는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사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존감이 부족해서지. 그렇죠. 지가 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은 자기 자신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허세나 셀프 디스가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을 크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방구석에서 유튜브를 볼 시간에 준내게 자기 개발하고 노력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거나 성형수술이나 운동을 겁나 해서 얼굴이 잘생겨지고 몸이 좋아지면 자존감도 덩달아 높아질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찮고 못났다는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인정하고 더 열심히 죽기 살기로 살아봅시다. 그게 맞는 거니까요. 처맞는 거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법한 조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허세 전략이나 찌질 전략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존감 낮은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게 뭔 소리야? 자, 우리 몸은 항상성이란 걸 지닙니다. 루피팔처럼 몰래 자리로 돌아오려는 특, 쉽게 말해서 회복이란 걸 합니다. 님 몸에 상처가 나면 딱지가 생기고 새살이 돋죠. 그게 다 항상성 덕분입니다. 여친 남친과 헤어지고 극심한 슬픔을 겪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괜찮아지죠. 이것도 항상성 덕분입니다. 항상성아 고맙다. 그런데요, 항상성이 좋은 일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못 빠지게 해도 잠깐 정신을 놓으면 요요가 오죠. 큰맘 먹고 자기 개발을 해도 금방 게으른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도 다 항상성 때문이죠. 항상성아 뒤져라. 요는 그겁니다. 우리 몸과 감정은 아무튼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업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거나 아무튼 몸짱 얼짱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요,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좋겠죠. 중추신경계에선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고 엉덩이는 실룩실룩, 어깨는 덩실덩실, 행복하고 짜릿할 겁니다. 달라진 당신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하지 않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달라진 대우에 자존감 역시 높아지겠죠. 그런데요, 오래 지나지 않아 우리 몸은 이런 상태를 비정상으로 받아들이고 항상성을 발휘할 겁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하였던가요? 변화는 곧 일상이 됩니다. 인생 재미없다. 감정은 아주 높은 확률로 제자리로 돌아올 테죠. 그렇습니다. 제자리. 자존감 낮고 우울하고 남과 비교하고 질투하는 감정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느낌이 좀 오십니까? 계속 더 크게 발전하면 되잖아. 그런데요, 봅시다. 당신이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몸이 좋아봤자 어차피 40대가 지나면 주름이 늘고 뱃살이 접히고 머리털도 빠질 겁니다. 돈은요? 그건 놀랍게도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코스피가 2300까지 내리박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던 게 뭐가 있던가요?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진리예요. 혹시 모를 사고가 나서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고, 주변의 소중한 일을 떠나보내면서 극심한 충격과 슬픔으로 슬럼프를 겪거나 예상치 못한 트렌드 변화로 절대 안 망할 것 같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죠. 우리 인생은 무조건 떡상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보다 안 좋아질 시기가 100% 반드시 와요.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오히려 높아진 기준 덕분에 훨씬 더 빠르게 추락하겠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기 개발은 살아가는데 아주 유용하고 필수적인 행위지만 낮은 자존감의 해결책은 아니란 말입니다. 용가시에 감염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물이 아니라 치료제예요. 자존감이 낮다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해야겠죠. 그러면요, 진짜 원인은 뭐냐? 정답은 정신의학이 알고 있습니다.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존감이 낮은 진짜 이유는 외모나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애착관계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급발진을 했군요. 그러나 정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렴 사실이니까요. 부모와 안정적인 정서적 친밀감을 제대로 형성했다면 말입니다. 자기 연봉이 억대가 아니라고, 잘생기고 예쁘지 않았다고, 키가 작거나 살이 쪘다고, 여친 남친이 없다고 해서 그거야 당연히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자괴감을 느끼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서러움을 느끼진 않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이론과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가 못났다면 그건 돈이 없고 못생기고 남친 여친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처난 마음이 부정적인 신념을 만들어내서 자기 스스로를 돈이 없고 못생기고 남친 여친이 없어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없어? 공부 좀 해라. 왜 그렇게 살아?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상할 겁니다. 아니, 그냥 상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 레벨의 비난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의 상처는 더 벌어지고 우울감이 늘고 짜증이 늘고 정신은 피폐해지고 대인관계는 망가질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비난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요. 우리는 누군가의 작은 비판에도 부들부들 치를 떠는 사람이지만 자신을 송두리째 비난하는 자기 목소리에는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않습니다. 난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것도 못하네. 당신이냐? 그러나 정신과 의사 문요한 씨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행, 정신질환의 상당 원인이 지가 스스로한테 가하는 2차 가해 때문이라 말합니다. 애착 손상으로 생긴 마음의 상처가 자기 혐오를 만들고 자기 혐오는 마음의 상처를 더 헤집어 놓죠. 많은 이들이 별다른 의문 없이 습관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만 이런 행동을 저지르면 문제 해결은커녕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감정 너머의 진실을 봐야죠. 자기 비난이 들리고 마음이 쓰라릴 때 내가 돈이 없어서 못생기고 키가 작아서 고작 남친 여친이 없어서 못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뿐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아니까 더 괴로운데요. 나만 힘들다는 생각은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다 하죠. 그래서 말해두건대 인구의 절반 정도는 애착 손상이 있대요.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콘텐츠로 매번 되뇌면서도 여전히 완벽주의가 심하고 여전히 인간관계가 부담스럽습니다. 남이 툭툭 던진 말에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고 부들부들 괴로워하기도 하죠. 그렇게 겁내게 노력하는데도 아직도 이렇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그치만요, 진실을 안다는 건 그 자체로 충내게 유용합니다. 열등감이 저를 덮어도 갑작스런 분노나 수치심을 느껴도 이제는 저 농담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님을 알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님을 압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상처가 문제란 것도 알죠. 그것이 진실이니까요. 자, 오늘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 문유한 선생님이 쓴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를 통해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너진똑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모두 만족스럽게 읽으실 거라 10000% 확신하는 책이니 조금 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궁금하다면 트라이 해보셨음 합니다. 특히나 대인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책이 심하고 우울과 짜증이 많은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직접 책을 펼쳐보면 아시겠지만 이 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 질문은 독서를 하는 저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죠. 이 질문은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인생을 뒤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이 질문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묻고 또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